TACF를 필터스를 이용해가지고 스스로 환호를 해서 나노 입자를 만드는 연구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순서는 백그라운드와 그다음에 이제 연구 목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실험 장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제 실험 장치에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특히 이제 프리커스의 기화율 그리고 이제 에너지 용액에서 나오는 결과물에서 나온 염산 중에서 이제 CL의 농도를 측정을 해서 저희들이 각 리액터의 온도에서 프리커스의 변환율을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나노 입자를 분석을 해서 이제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의 이제 프리커스와 그 다음에 형상 그리고 엑셀 패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탄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탈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탄탈이 연성이 아주 크고요. 그리고 이제 동적 변형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시가 아주 커가지고 또 한도 내려서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각광을 받고 있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만약에 이 탄탈 나노 입자로 만들어진 나노 입자를 이용해서 공정을 할 경우에 원래 사이즈가 아주 작기 때문에 기계도 아주 좋은 성능을 우수한 성능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공정상에서 신전이 온도라든지 아니면 치료를 할 때 낮은 온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보상 소결이나 아니면 이제 압출 성형으로서 이제 쉽게 우리 원하는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탄탈 나노 입자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까지는 회분식이라든지 아니면 반회분식으로 해서 탄탈 입자를 만드는 공정이 지금 사업화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그때 보통 나오는 입자의 사이즈가 크기가 수백 나노미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는 100나노미터 이하의 입자를 얻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제 순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탄탈 나노뿐만 나노 입자를 만드는데 CV 공정 중에서 이제 기상법을 이용해서 TACF를 스스로 탄화함으로써 했는데 탄탈 나노 입자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이때 목표는 대략 한 50나노미터보다 작은 나노 입자 만드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저희들이 이제 질문을 가진 부분 중에 하나가 프리커스인 TACF를 이용해가지고 수소를 이용해서 분해를 했을 때 탄탈 나노뿐만 나노 입자를 생성할 수 있을지 사실 어려운 얘기고요. 왜 그러냐니까 천도에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평행상수가 마이너스 1.1입니다. 로그 K 값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도되면은 이 나노 입자가 잘 생성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균일 핵생성으로 인해서 파티클 생성되기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래서 그게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몰 프레션이 대략 한 10 마이너스 4.5도일 때 평형 변환율이 대략 100% 1점 되는 거거든요. 이때 특히나 이제 탄탈의 포화전기압이 천도시에서 보면 대략 10 마이너스 1.8. 그러니까 지금 탄탈 같은 경우에 멜팅 포인트가 3천도 이상이기 때문에 전기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00%에 만약에 이제 전환이 됐을 경우에 포화도가 10에 한 22성.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퓨전 핵생성에 의해서 파티클을 나노 입자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으로 판단이 돼서 이걸 제작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 실험 장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크게 저희들이 이제 전발기, 기화기와 그다음에 반응기, 그리고 이제 입자 고집하는 부분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 기화기 부분을 보게 되면은 로드셀이 달리고 있고, 이 로드셀에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이제 조그만 석유 포트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리고 이제 이 전체 부분이 글로우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목적은 TACF가 산소라든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나 혹은 이제 물에 아주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일단 글로우바를 써서 아론계에서 퍼지는 한 상태에서 전달을 시켰습니다. 이때 보트의 무게 변화를 측정을 해서 로드를 측정을 해서 기화율을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르곤 가스가 이제 그 프리커스에 전기 분만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간세적 튜브를 이용해가지고 바깥쪽으로 수소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이는 부분은 이제 글래스가 되어 있는 필터입니다. 그래서 좀 속도가 균일하게 이쪽으로 이제 수소가 이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해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서 나노입자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 프리커스 부분이 포니스에 우리가 설정치 온도에 근접하게끔 어느 건 이제 내를 할 수 있는 부분, 내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 부분에서 나오는 그 나노입자를 TM 그리드에서 이제 샘플을 해서 저희들이 전자증명으로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필터를 통과시켜가지고 고집을 해서 XRD 패턴들이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출구 개수를 NaOH 수용 속에 통과를 시켜서 그 이제 결과물로 해가지고 염산이 생기기 때문에 그 염산을 없애기 위해서 녹이기 위해서 NaOH를 얘기했고요. 여기에 녹아있는 염소의 양을 아이오스펙트 렉트로 사용해가지고 측정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기화기 혹 정발기에서의 프리커스 THL5의 정발률 계산하기 위해서 무게 변화를 하는 그림입니다. 저희가 이제 정발기의 온도를 183도씨로 고정했는데요. 대략 저희들 여기 이제 5개 실험함을 플로팅을 했는데, 대략 평균적으로 한 5.2mg 정도로 정발을 하고, 한 번은 이제 6.4mg에서 대략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일정한 안정되는 그런 기화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NaOH 수용성에 녹아있는 염소의 농도를 ISP로 측정을 한 건데요. 이때 보면은 정발기 온도는 100% 일정하고요. 대신에 이제 리액터의 온도, 반응기의 온도를 600도부터 1000도씨까지 변화시켰을 때 염소의 농도가 이렇게 이제 계속 증가하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걸 그냥 볼 수가 있고, 대략 한 800도씨 정도 됐을 때부터 아마 그 변환이 전체적으로 다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앞에 두 개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프리커스가 얼마나 변환이 돼서 탄탈로 혹은 이제 윤산으로 풀이가 되는지 부분을 지금 그렇게 했는데요. 온도별로 본다 그러면 대략 800 정도 부분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버전의 대략 한 X 보면 한 약 75에서 한 80% 변환이 된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여기 한 100%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이제 실험 장치에서 그 간선질 투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정발관하고 반응만하고 연결 부분, 그 다음에 그 간선질 투입을 센터 쪽에 그 직경이 한 4mm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바깥쪽 직경이 한 27mm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수소가 이제 나오는 프리커스 쪽에 하고 이제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쪽에서 로스가 발생했었습니다. 이 테이블은 그 TM 그리드에 고집한 탄탈 나노입자를 EDS에서 분석을 해서 각 엘리먼트에 이제 30%를 표시를 하는데요. 저희들은 여기서 이제 염소가 얼마나 나노입자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 보면은 600도씨에서 염소 한 63%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700에서 1000도씨까지는 염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700도 이상에서부터는 탄탈 나노입자가 주로 이제 염소가 아닌 탄탈로 주로 이루어질 것을 예상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전자증명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온도에 따라 지금 600도하고 800도, 1000도씨 때의 전자증명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600도일 때 보면 아주 큰 시커멓게 큰 입자가 있고, 그리고 아주 조그만 입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저희 전자증명 레졸루션도 썩 좋지는 않은데요. 보시면은 이 부분이 아주 선명하게 싱글 파티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모양으로 좀 이렇게 지저분하다 이렇게 이제 속에 모양이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600도씨에서는 완전히 이게 코알레센스가 일어나지 않고 되기 전에 그 웨이프를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800도시 같은 경우에는 선도시하고 중간 정도로 해서 전체적인 크기, 아주 큰 입자의 크기는 아주 작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슷한 형태의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디프렉션 패턴을 보면은 600도시는 완전히 아무것도 않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800도시는 거의 대부분이 많은 경우에 이제 결정화된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파티클이 아직 이런 형태의 큰 입자는 보이지가 않고요. 대신에 이제 아주 파티클 아주 분명은 아니지만 이제 에어베이트랑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아주 선명한 어떤 싱글 파티클끼리 연결되어 있는 플라스틱으로 잘 발전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디프렉션 패턴도 결정화 잘 된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마찬가지로 이제 그 탄탄 나무 입자의 전자진행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 반응기 내에서의 체류 시간을 대략 1.57초에서 47초까지 바꿨을 때 입자의 현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설계를 보면서 실험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보면은 그림과 A하고 B하고는 파트클의 평균 크기가 대략 한 17나노미터 정도, 20나노미터 미만으로 작고요. 대신에 이제 4.72초 정도 됐을 때는 파트클이 상당히 큰 걸로 보여서 한 40나노미터 이상의 좀 큰 파트클 사이즈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레전스 타임을 반응기의 레전스 타임을 저희 이제 실험 조건에서 파트클 크기를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는 범위에 이제 여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그림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그냥 파트클 크기를 표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실험을 이렇게 중간 부분에 좀 자세히 보셨다 그러면 자세히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 봐서는 이제 대략 한 4초 이상의 한 5초 정도 되는 체류 시간을 가지게 되면 파티클 크기를 대략 한 45 정도 평균되게 가질 수 있는 어느 정도 레전스 타임을 적용해가지고 파티클 크기를 크게 바꿀 수는 없지만 조금 어느 정도까지는 분석이 가능한 것이 보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기 저희들이 이제 그 엑스런지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패턴이 피크가 이제 좀 이렇게 한 6개 정도 보이는데, 이 피크가 전부 다 TA, 그러니까 탄탄 산화물에 대한 피크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10배수 정도, 노이즈가 1010배수 정도 백그라운드에 깔려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탄탄에 대한 어떤 피크가 여기 깔려있는 부분인지, 아니면은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걸 실험을 할 때, 필터에 조립을 한 다음에 한 1시간 이내에 제가 바로 이렇게 이제 대공을 해가지고 보관해서 이제 엑스런지 패턴을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입자가 워낙 사이즈가 자전에 나눠있지 않을까 급격하게 산화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산화물의 패턴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퍼짐을 하루 내내 방사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캐리어 가스를 아르곤이 아니라 나이트로젠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또 한번 생각하는 게 석유 보트에다가 이제 블록 박스안에 실어넣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아예 그냥 앰플에 들어있는 상태로 해서 완전히 진공을 만드는 상태에서 실험만 해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TACL5에 컨버전한 800도씨나 그 이상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걸로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에도 파티클 포함된 염소이 700도 이상 또는 800 정도 되면 아마 순수 탄탄로 이루어진 입자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크루스탈한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한 800 이상에서는 거의 결정화가 되어 있는데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파티클의 기본 입자, 1차 입자의 크기를 레전스 타임을 적용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 기술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탄탄 나노 입자의 금속이라다 보니까 특히 탄탄이 다른 금속 중에서 이제 아주 이제 좋다고 배우는 금속 중에 하나가 탄탄 표면에 아주 얇게 산화막을 형성할 수 있는. 그래서 내부가 아주 이제 바깥쪽 공기 쪽으로 차단이 돼가지고 아주 안정된